자, 계속하면 그 그룹 이야기 하다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 지금 이 네 개의 원소로 되어 있는 이런 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그룹은 클로저, 그러니까 닫혀 있죠. 어떤 걸 서로 곱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 있죠. 이 새로운 값은 1 곱하기 i는 i. 다 해보면 알 수 있죠. 이걸 보면 금방 알 수 있긴 한데, 그 다음에 곱하기니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곱하기니까 당연히 결합 법칙을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유니트 t가 있고 인버스가 다 해당하는 인버스가 있죠. 마이너스 1승을 취하면 i는 마이너스 i가 되고 1은 제자신, 마이너스 1도 제자신,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게 그룹의 아주 간단한 예인데, 이렇게 엘리멘트의 숫자가 유한한 걸, 이런 거를 디스크리트 그룹이라고 해요. 이 색깔을 계속 유지를 하면 디스크리트 그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무한히 많은 게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디스크리트 그룹이 아니고 컨티뉴어스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서클을 한번 생각하면, 서클 원을 한번 생각하면, 원을 생각하고 여기에 임의의 이제 기준점으로부터 각도를 세타라고 해요. 이 각도를 가지고 그룹을 형성해도 되고요. 그때는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더하기가 되는데, 또는 익스포넨셜 i 세타라는 값을 가지고, 세타는 리얼이죠. 임의의 리얼 밸류고요. 자, 그러면은 이 i 세타의 집합들은, 이거는 컨티뉴어스 그룹이 됩니다. 일단은 그룹의 엘리멘트의 수가 무수히 많죠. 세타의 값의 수가 무수히 많으니까, 리얼 넘버의 숫자처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성질을 보면은 클로저 곱하기 예를 들면 익스포넨셜 i의 세타 1에다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i 세타 2를 하면은 이게 i의 세타 1 더하기 세타 2인데, 이거는 역시 이거를 U1 그룹이라고 하는데, U1이라고 합시다. U1이라는 그룹에 이렇게 씁시다. 그냥 representation이에요. 이 U1이라는 그룹의 엘리멘트죠. 왜냐하면 얘도 리얼이니까, 이놈도 리얼이니까. 그래서 클로저를 만족을 하고 닫혀 있고, 그 다음에 순서 얘기가 아니고 결합 법칙은 당연히 만족을 하고요. associative 해보나 마나 만족, 곱하기니까. 그 다음에 유니티는 세타가 익스포넨셜 i 제로라는 게 있으니까, i 제로 1이죠. 이게 있고, 인버스도 있죠. 만약에 이제 익스포넨셜 인버스도 존재를 하죠. 인버스는 뭐가 되냐면 익스포넨셜 i 세타에다가 반대로 하는 오퍼레이션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세타. 얘도 역시 엘리멘트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다 만족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컨티뉴어스 그룹의 아주 가장 심플한 경우인데, 이런 걸 이제 컨티뉴어스 그룹이라고 하고요. 일종의 이제 평면에서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거기도 하고요. 재미난 거는 이게 무슨
이게 커뮤테이티브 하죠. 무슨 얘기냐면 그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 i의 세타 1에 i 세타 2를 먼저 한 다음에 세타 1을 하나, 익스포넨셜 i 세타 2를 나중에 하고 세타 1을 먼저 하나 같죠. 이런 걸 커뮤테이티브 그룹 또는 이제 아벨리안 그룹이라고 하는데 뭐 어디선가 듣게 될 거예요. 물리학을 계속하면.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이거는 그룹이 항상 만족하는 성질은 아니고요. 이 커뮤테이티브 하다는 거는 그 다음에 얘는 사실 뭐냐면은 로테이션 in a plane이죠. 평면에서의 로테이션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어떤 그 벡터를 기술하려고 하면 이 벡터라고 하는 놈을 z라는 그 함수를 쓰고 이걸 xi 플러스 iy라고 쓰면은 이 예를 들면 축을 로테이션을 하든 이거는 지금 쓸 게 아니고요. 이거 얘도 지금 쓸 게 아니고 이거 오늘 안 쓰게 될 것 같은데 여기 다 모아놔야겠네. 자, 이게 만약에 어떤 벡터를요, 벡터가 있고 그걸 x, y라고 표시를 하고요. 여기에 이제 벡터 값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세타고 이게 r이에요. 이게 r 또는 z. 그럼 여기 i 이렇게 붙이면 되죠. 뭐 이렇게 안 쓰는 그렇죠. 복소 평면상에 표시를 하면 근데 사실은 내가 만약에 요 축을 돌린다면 새로운 축을 내가 하고 싶어요. 새로운 축을 했는데 새로운 축이 x 프라임이고 이게 y 프라임이다. 이 i의 y 프라임이다. 그리고 요 각도는 뭐 파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z 대신에 이게 이제 z 프라임으로 바뀌게 되는데 같은 벡터죠. 사실은 z 프라임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 파이에 z를 하면 되죠. 그죠? 아주 간단한 이제 방법인데 근데 물론 이거를 로테이션 오퍼레이터를 원래 색깔 자 로테이션 그룹을 이렇게 쓰는 게 유니크한 건 아니고 뭐 어떻게 하든 해도 되니까 이게 아니라 매트릭스도 써도 되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걸 r이라고 부르면은 이 x, y의 새로운 좌표계에서의 값이 사실은 r하고 x, y 이렇게 쓰는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 이게 사실은 r이 다른 게 아니라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파이라고 여기 세타라고 씁시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쓰는 거죠. 하고 x, y. 자, 이 로테이션 그룹이 사실 이게 우리가 O2라는 그룹이에요. 이게 오소고날 2차원의 오소고날 이게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제 2x2 매트릭스니까 이 O2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컨티뉴어스 그룹이죠. 왜냐하면 여기도 세타가
여기도 세타 값이 컨티뉴어스 하니까 그 U1이랑 O2는 사실은 뭐 같은 그룹이라고 봐도 돼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이걸 R 세타라고 하면 예를 들어 R에 세타하고 R에 세타 프라임 한 놈이랑 이걸 순서를 바꾼 놈이랑 같죠. 이것도 아벨리안이란 말이에요. 커뮤테이티브 하다는 말이죠. 교환 가능하다. 순서를 바꿔도 똑같다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 가지 예를 더 들으면 로렌츠 그룹 가기 전에 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3차원에서의 로렌츠 그룹. 얘가 3차원에서의 로테이션 그룹. 이걸 생각해 보면은 얘는 돌릴 수 있는 방향이 임의에 이제 벡터가 있다고 쳐봐요. 뭐 벡터를 돌리든 축을 돌리든 상관없는데 어떤 이제 축을 돌린다고 쳐봅시다. 축을 돌리면 뭐 벡터가 여기 있다 치고 벡터는 놔두고 축을 돌린다고 쳐봅시다. 이게 이제 이런 벡터가 있다. 자, 축을 돌리는 방법이 뭐 Z축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Z축 중심으로 또는 이제 X축을 중심으로 돌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죠. 또는 Y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것도 가능할 거고. 그 세 개 또는 사실 임의의 축으로 돌려도 되죠. 근데 임의 축으로 돌리는 거는 그 임의의 n이라고 할까요? 뭐 임의 축으로 돌리는 건 사실은 세 개의 컨비네이션으로 봐도 되죠. 그래서 임의 축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가능한 엘리멘트들이 사실은 어차피 클로즈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로테이션이란 말이죠. 어떤 방향으로 내가 돌리든 간에 이거는 X, Y, Z의 로테이션을 컨비네이션을 쓸 수가 있고요. 그걸 뭐 여기서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 매트릭스 레프레젠트 쓰면 Z 방향으로 돌리는 거는 사실은 XY 상거랑 동일하죠. XY 평면 동일하죠. 그쵸? XY 평면 동일하니까 그대로 이거를 갖다가 써도 되고 너무 크기를 줄인 다음에 여긴 00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뭐 RX, RY라는 것도 있을 텐데 뭐 이거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역할만 바꾸면 되니까 이건 내가 뭐 더 이상 안 해줄 텐데 수리물리 책이나 아니면 양자역학 책이나 이런 데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중요한 게 커뮤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non commutative. 그래서 순서를 바꿨을 때 어떤 1번이랑 뭐 여기 세타라고 합시다. 파일을 했을 때랑 그 다음에 이 순서를 바꿨을 때 이게 동일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사실은 아무 물건을 돌려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얘가 서로 다른 축일 때, 1, 2가 서로 다른 축일 때, 같은 축일 때면 이제 U1이랑 O2랑 동일하고요. 서로 다른 축으로 돌렸을 때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 이제 필요한데, 이쪽으로 가져와서 봅시다. 자, 이런 어떤 그 이번에는 이제 축을 돌리지 말고 벡터를 돌리는 걸 생각해 봅시다. 벡터를 돌리면은 이제 물론 축을 돌리는 거랑 서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벡터 위치가 이게 z축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벡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벡터가 있다고 쳐요. 뭐 크기는 상관없고 아무튼 z축 방향에 이런 벡터가 있어요. 이런 벡터를 그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파란색을 쓰고 이건 뭐냐면은 처음에 z축 방향으로 먼저 한번 파이만큼 돌리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z축 방향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x축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x. 자,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z축 방향으로 돌렸을 때는 얘가 아무 변화가 없죠. 물론 여기에 뭐 얼굴이 표시돼 있으면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겠지만 xy 평 이만큼 돌아가겠지만 그쵸? 요건 변화가 없고 대신에 이제 x축 방향으로 돌리면은 자, 이쪽 평면 yz 평면상에서 이만큼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세타라고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요 새로운 벡터죠. 여기에다가 r을 한 거죠. 자, 근데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빨간색으로 x에 대한 로테이션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로테이션을 나중에 z축 방향으로 로테이션 나중에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파이에 대한 로테이션을 먼저 세타에 대한 로테이션을 먼저 하면 그 이게 이미 그 요거랑 같죠. 그쵸? 이미 그 x축 방향으로 먼저 돌렸으니 이렇게 돌리면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파이만큼 다시 돌리잖아요. 파이만큼 다시 돌리면 얘는 이 xy 평면상에서도 이만큼 돌아가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걸 나타낸 거고요. 뭐 그림이 지금 뭐 그림만 보면 클리어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직접 잘 생각을 해보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로테이션 그룹이고, 아무튼 이게 O3라고 불러요. 이런 그룹을 O3라고 부르고요. 3차원이니까 그 로테이션 그룹이 되겠습니다. 스페이셜 로테이션이죠. 이거는 세 개의 인디펜던트 파라미터가 있고요. 돌리는 방향이 세 개니까 그걸 실제로 뭐 오일러 앵글 이런 걸 쓰는데 그렇게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non abelian, non commutative 아니 non abelian이고 그런 성질을 갖는 그룹이죠. 자, 이 그룹의 예를 충분히 중요한 건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로렌츠 그룹 얘기하기 전에 자, 그럼 로렌츠 그룹은 뭐냐? 자, 여기에다가 그 우리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생각을 하면 자, 로렌츠 그룹이 뭐냐? 이건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해요.
여기에는 일단 세 개의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해요. 세 개의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고 어디로? 앨리스가 X축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Y축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Z축으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X 방향에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앨리스의 속도가 이게 X 방향일 수도 있고 X 방향일 수도 있고 Y 방향일 수도 있고 Z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세 개의 서로 다른 가능한 트랜스포메이션제를 하죠. 그럼 얘만 가지고 그룹이 될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에다가 세 개의 스페이셜 로테이션. 아까 O3 얘기한 거 있죠? 스페이셜 로테이션. 이 두 개를 합하면 이걸 포함한 6개, 그러니까 6개의 인디펜던트 파라미터가 있겠죠? 어디? 일단 로렌츠, 우리가 로렌츠 부스트라고, 이걸 부스트라고 부르는데, 로렌츠 부스트라고 부르는데 띄운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많은 여기 부스트 3개랑 X, Y, Z, 그 다음에 역시 회전축 방향도 3개 해갖고 6개의 인디펜던트 파라미터가 있는데 얘들이 그룹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회전에 대해서는 얘기했잖아요. X축으로 돌렸다 Y축으로 돌리는 게 이게 사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돌린 거냐? 어떤 새로운 축으로 돌린 형태가 되는데요. 새로운 축으로 돌린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다 어차피 그 로테이션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로렌츠 그룹은 그 자체로, 그러니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로 그룹이 형성이 되지는 않아요.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2번 한다고 그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만 가지고 얘기가 되느냐? 그게 정확히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좋긴 할 텐데 잘 모르겠고. 근데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또는 회전을 한다든지 스페셜 또는 회전을 하고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든지 이런 이제 모든 컨비네이션이 가능하잖아요. 여기 L1, L2, L3가 있고 여기 R, X, R, Y, RZ가 있는데 이 모든 가능한 6개의 컨비네이션이 6개 중에 2개를 오퍼레이션 하는 이것이 다 어차피 그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룹은 그룹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그룹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볼게.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게 스페이스 타임 다이어그램. 또는 우리가 민코프스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논다는 표현 이상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갖고 다루는 것이 논다는 표현 영어에서 많이 하는데 play with라고 다루고 있는 공간이요. CT하고 X0, X1, X2, X2, X3 이걸로 이루어진 공간을 우리가 민코프스키 스페이스라고 해요. 4차원에 이미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4차원의 유클리드 스페이스하고 좀 다르죠. 차원 수가 문제가 아니라 성질이 좀 다르죠.
그 스칼라 값이 달라 마이너스가 하나 붙는다는 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였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일단 나중에 놓고 헷갈리니까 그 여기 수평축을 거리라고 x라고 하고요. 사실은 yz도 다 있는데 yz는 지금 안 보여요. 이건 사실은 뭐 잘하면 하나 더 그릴 수 있죠. 하나는 더 그릴 수 있는데 어차피 다는 못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x만 하나만 지금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방향을 이제 타임 시간초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우리가 여기에 실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는 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그 현재 뭐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런 어떤 그래프를 요 라인은 선을 따라서 오게 되겠죠. 이 선을 우리가 x가 t의 함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걸 월드 라인이라고 해요. 부르고요. 그 조금 자, 요 영역이 사실은 그 월드예요. 우리가 사는 월드고 요거가 우리가 과거고요. 이게 미래죠. 이게 미래 영역이고 나머지는 그 나머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월드 라인은 속도가 dt분의 dx가 dx의 크기가 이게 항상 c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c보다 그렇죠. 그래서 요 콘 안에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 이 월드 라인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타임 라이크 이벤트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물론 이제 대응되는 게 스페이스 라이크 이벤트라는 게 있고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광속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 프로포 타임 있죠? 프로포 타임이 dt 제곱 마이너스 c 제곱분의 1에 그 세 축을 다 한 번에 써버리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가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걸 우리가 타임 라이크 이벤트라고 하고요. 스페이스 라이크 이벤트는 이 값이 이 값이 0보다 큰 게 아니라 반대 0보다 작은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